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K리그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K리그 1, 2부를 합쳐 200만 명의 관중이 찾을 정도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다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순위 경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우승팀도 강등팀도 순위를 가늠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축구 팬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변과 돌풍이 계속되는 2019년 K리그 짚어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가, 김현애 스포츠뉴스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단 두 경기 남아 있습니다. 요즘 뭐 잠도 잘 못 잘 것 같은데 좀 휴식기를 지내고 있죠. 인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자, 인천 선수들도 휴식기인데 이게 또 이번 휴식기가 의외로 안 짧아요. 원래 2주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3주 정도 되거든요. 선수들 뭐 아무래도 휴식기를 앞두고 휴식보다는 뭐 훈련에 또 집중해야 되는 지금 현 위치긴 한데 인천 선수들이 이번 휴식기를 맞아서 이 지역 유스 아카데미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1인 코칭도 하고 또 팬미팅도 하고 모든 주전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뿌리 깊게 지역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뭐 마케팅 활동도 될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옆에서 진짜 이 김호남을 보고 케인들을 보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또 이런 기쁨의 장을 또 마련함으로써 선수들도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를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내외적으로 튼실하게 조금 남은 두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약간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이널 A라운드, B라운드 지금 우승팀, 그다음에 강등팀 굉장히 지금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우승팀, 우승 가능팀 중에 네. 좀 올해 눈에 띄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이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울산이죠. 예, 전북이 지금까지 K리그에서 독주를 거듭하면서 좀 리그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이제 축구인들은 전북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다른 팀 중에 우승팀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울산이 오히려 전북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 라운드가 바로 이제 울산과 전북의 맞대결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서 승점 차가 더 벌어지느냐 아니면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느냐의 승부가 달려 있는데 울산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북의 경기는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다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우승권의 경쟁 분위기가 아주 굉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바로 또 울산과 전북의 경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뭐 모든 리그가 그렇지만 이제 한 빅3 정도 팀들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이번에 울산이 좀 치고 올라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고 있는데 하위권도 지금 재밌거든요. 강등권에는 또 어떤 팀이 눈에 띕니까? 이게 재미라고 하면 정말 빅잼인데 말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아주 죽을 급이시네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렇죠. 바로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게 다 웃을 수 없거든요. 네. 분명히 눈물 흘리는 쪽이 있어야 굉장히 재밌는 건데 네. 지금 누가 눈물 흘릴지를 글쎄요. 축구에 신이 있다면 그분은 알고 계실까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기에서 제주가 인천을 잡아버림으로써 네. 이게 요새 그 흔한 용어로 혼돈의 카오스가 됐습니다. 뭐 예측도 못하겠고 네. 이게 뭐 누구는 아닐 것이야 전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이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지금 즐겨야 되는데 참 글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도 잘 안 오고 손에 땀만 나고 정말 긴장됩니다. 그래요. 세 개 팀이 지금 굉장히 혼전을 해서 너무나 재밌는 강등권 경기인데 작년까지는 이 그 라운드를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이제 스플릿 라운드, 스플릿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쪼개다라는 뭐 뭐 불리하다 뜻이, 뭐 이런 불리하다 거죠. 뭐 예, 그런 예. 뜻인데 예. 올해는 파이널 라운드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뀐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네. 뭐 특히나 이제 이 그 스프링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가 뭔가 축구 팬들한테 약간 뭐 보너스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정말 제대로 시작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 형태의 이런 경기를 치른 나라가 또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스코틀랜드에서 이게 채용을 해온 거거든요. 스코틀랜드가 이제 스플릿 시스템을 가동하는 그런 네. 리그인데 왜냐하면 1부 리그 팀이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양 팀 간 4라운드 경기를 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러면 경기 수가 너무 많아지고 2라운드만 붙으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네. 어떻게 좀 경기 수를 조절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3번 붙자.
3번 붙는 대신에 2번은 홈 어웨이 붙고 한 번은 스플릿 라운드를 통해서 붙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경기가 더욱 더 재밌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매년 뭐 K리그 하면 다크호스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올해는 뭐 대구도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고 강원 굉장히 지금 잘하는 것 같고요. 어떤 팀을 좀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그러니까 인천 빼고. 네. 그러니까 인천 빼고 얘기하기는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대구도 그랬고 강원도 그랬고 지금 상위 지금 파이널 A 있는 쪽은 제가 좀 먼 나라라고 생각해서 파이널 B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상주와 성남을 꼽고 싶은 이유가 저는 상주는 늘 어쨌든 떨어지는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반에 잘하고 뭐 초반에 잘했다가 그래도 후반 가면 상주는 좀 떨어지니까 우리가 상주는 잡자. 제가 올해도 그렇게 타겟 설정을 했는데 아니거든요. 성남도 그랬습니다. 성남도 올라왔으니까 장기 레이스로 가면 밑에선 떨어질 거야. 성남 상주는 잡고 가자.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인천이 좋은 올 시즌에 맞붙어서 좋은 기억이 있긴 하나 지금 순위표를 보면 상주와 성남은 이 파이널 B만 놓고 봐서는 다크호스 특히 고춧가루 역할 충분히 해줬다고 봐요. 지금 기업구단 제주가 밑에 있을 정도면 네. 이 둘이 그만큼 잘해줬기 때문에 이 파이널 B가 이렇게 또 혼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주와 성남의 약진을 올 시즌 아마 좀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꼽고 싶습니다. 우리 손철민 해설가는 상주와 어디라 그랬죠? 성남. 네. 성남.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대구를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예. 구장도 세단장하고 특히 네. 유니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죠. 개인적으로. 예. 우리 저 기자님은 어떤 팀을 좀 저도 대구를 꼽고 있어요. 그래요? 예, 대구가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기 없는 팀의 대명사였고 관중석도 그렇죠. 텅텅 비어 있었고 늘 하위권에 있던 팀이었는데 네. 지금 대구는 뭐 재창단을 한 팀만큼 모든 게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를 응원해야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미지가 변했어요. 그리고 전 더 놀라운 건 대구가 이 지금 성적이 반짝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뭐 조현우나 세징야 이런 선수들이 정말 거액을 받고 해외로 이적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다른 팀에 갈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는 팀의 상징적인 선수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대대강광이라고 네. 대전, 뭐 대구, 강원, 광주 이런 팀들이 약체 팀이다라고 했는데 이 팀들 대부분이 지금 뭐 분위기가 좋아졌고 특히나 이 중에서 대구는 이제는 상위권에서 놀 만한 팀이다라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구단에서 많은 투자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현우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러브콜을 받는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또 이적하면 조금 대구 팬들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손철민 해설가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인상적으로 봤을까요? 저도 이 대구 구장을 제가 K리그를 원년부터 계속 네. 뭐 본 건 아니지만 인천 창단 때부터라고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원정을 간 곳이 대구였어요. 그러니까 김현애 기자님 말씀해주신 썰렁했을 때부터 갔던 데가 네. 대구였는데 제가 이번에도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이거 인천 전용 경기장보다 조금 더 좋은 데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이 쿵쿵팍 쿵쿵팍 네, 이 그렇죠. 발을 구르는 응원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는 아주 트렌드가 됐거든요. 상대 팀들이 이게 약간 신경이 쓰일 만큼 굉장히 멋졌고 네. 이 도심지 안에서 대구 경기장이 완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지었던 부분도 굉장히 큰 몫을 했고 다른 구장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구단에서 경기장을 새로 짓거나 뭐 네. 새로운 구단이 창단됐을 때 대구 구장을 벤치마킹하는데 1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될 정도로 아주 대구가 반짝이긴 했습니다. 인천은 지금 구장도 굉장히 좋은데 잔디를 빨리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정말 인천 유상철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인천 홈 경기장에 오면 전북이나 대구 같이 기술적인 팀은 잔디 때문에 기술 취급 못할 것이야. 네. 이 한마디로 대변이 되죠.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까지 36라운드를 거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기 어느 경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그 경기죠. 그 포항과 강원의 그 5대4 경기. 예. 네. 포항이 먼저 4골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이 연속적으로 5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던 바로 그 경기인데 그 경기가 해외 토픽으로도 소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선수들한테 고맙다 그랬대요. 나를 이렇게 더 내 이름을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 경기는 앞으로 뭐 K리그가 끝나지 않는 한 네. 계속될 것 같아요.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공식 리그에서도 4대 0에서 5대 4로 뒤집힌 경기가 없는 걸로 거의 있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쓰려고 자료를 뒤져봤는데 뭐 70 몇 년도 뭐 네. 영국 몇 부 리그에서 예. 뭐 0대 4를 4대 4까지 만든 기록은 있는데 이 0대 4를 그렇죠. 5대 4로 뒤집은 기록은 없죠. 예, 뭐 저희가 찾아본 그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거기다가 대단한 기록이죠. 후반 추가 시간에 3골 들어간 것까지 더하면 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인상적인 경기 저는 뭐 인천 경기 말고요. 저는 특히 제가 좀 네. 죄송한 게 인천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포항이 좀 걸려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음. 그리고 포항이 이겨서 다행입니다. 아, 인천이 한 명 빠진 상황에서도 이 완델수에게 네. 헤드트릭을 내줬고 네. 또 그것도 추가 시간이었어요. 네. 저 정말 그냥 뭐 비기겠거니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다행히 이기겠거니 했는데 어머 완델손한테 그렇게 저희가 좀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 탈곡기가 이 별을 털지 않습니까? 네. 정말 탈탈 털었습니다. 그 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경기가 이제 5대 3으로 네. 포항이 이겼던 경기인데 그렇죠. 완델손이 3골 넣고 도움 2개 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골도 더 인천 입장에서는 가슴 아팠던 게 하창래 선수도 또 골을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인천 팬들한테 굉장히 가슴 아팠던 그래요. 예, 그런 경기였죠. 우리 김 기자께서는 어떤 인천의 가장 명승부 경기? 저는 뭐 꼽으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경기가 이제 뭐 진 경기지만 하나 꼽고 네. 싶고 그 전에 7월 달에 또 포항 가서 했던 경기 있거든요. 그 경기에서 2대 1로 버저비터를 넣어서 이겼던 경기 있어요. 크로스를 이제 후반에 이제 코너킥을 방향을 바꿔놓는 헤딩골로 아마 이재호 선수인가 그 선수가 이제 데뷔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경기가 굉장히 인천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딴 또 의미 있는 승점 3점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저는 인천의 올 시즌 경기 중에 가장 명승부로 꼽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19일 날 성남전 1대 0으로 승리했던. 근데 그거는 이제 경기만 갖고 보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지만 경기 이후에 감동을 줬던 이 생각까지 못 하셨죠. 자, K리그 올해 흥행몰이를 했어요. 관중이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뭐 총 관중이 약 200만 명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숫자고 지금 2경기가 남았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승팀도 몰라요. 강등팀도 몰라요. 네. 지금 인천이 평균 관중이 8,000명이 넘거든요. 네. 인천은 지금 10위입니다. 네. 강등권이에요. 지금 이 관중 수는 2경기만 해도 충분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관중 수고 이게 아마 왜 그랬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프닝 멘트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우승의 향방과 강등의 향방을 못 정했던 이 부분이 잠자고 있는 축구 팬들을 뒤흔들지 않았을까? 내가 빨리 가서 그 역사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불씨를 지핀 것 같아요. 아직 2경기가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경기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또 K리그 흥행은 아시안 게임에서의 우승, 또 U20의 준우승 뭐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우승컵을 두고 이제 전북과 울산이 굉장히 이제 다투고 있어요. 네. 어느 팀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까? 그래도 승점에서 앞서 있는 울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올 시즌 전부터 이제 구단 고위 수뇌부에서 네. 무조건 전북을 잡아라.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약간의 좀 정체기를 겪고 있고 네. 이 시점이 아니면 울산이 다시 전북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올 시즌에 이 상황을 울산 선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선수들이 뭐 훌륭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좀 무게감이 좀 덜하거든요. 네. 뭐 이빈희 선수라던가 호사 선수 이런 선수를 보면은 예전에 무슨 뭐 정말 쟁쟁했던 선수들에 비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믹스, 불트위스 뭐 이런 선수들이 뭐 포진한 울산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울산이 이제 14년 만에 정상 탈환 노리고 있어요. 전북이 리그 3연패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김현일 기자님과 완전 반대인 게 인천이 말이죠. 거의 이 가슴에 별을 달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장혜령 감독 사단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저희가 통합 우승은 했으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울산에게
그때 이천수가 또 거기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울산은 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승은 전북이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거든요. 인천이 왜 생존왕이겠습니까? 생존왕을 해봤기 때문에 생존왕이에요. 전북이 우승해야 됩니다. 그냥 바람입니다. 바로 다음 경기가 이제 울산과 전북인데 승점 차이로 보면 울산이 이기면 바로 끝나는 거죠. 울산이 우승을 확정짓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점 차이기 때문에 네. 네, 확정 짓는 거죠. 네. 자, 우리의 강등 경기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 경남, 제주, 저희 인천. 이제 뭐 어떤 경우의 수 굉장히 복잡한데 예, 좀 조심스럽게 좀 쳐보시죠. 결국은 이 마지막 라운드 경남과 인천의 경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 경기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전까지는 뭐 여러 상황이 겹치겠지만 뭐 누가 비기면 유리하냐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다 뒤집을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 경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인천이 승리하고 두 팀이 깔끔하게 지면 다음 경기에서 끝나는 거죠.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측합니다. 인천이 저는 남은 두 경기 다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 연장선이에요. 인천은 왕입니다. 뭐 생존 부대장도 아니고 생존 뭐 하사도 아니고 생존 왕입니다. 네. 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천이 남은 두 경기 그냥 연착륙 할 겁니다. 11호 잔류 저는 예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강등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2부 리그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네. 우승을 광주 FC가 했죠. 네, 일찌감치 이제 독주를 하면서 우승을 했죠. 네, 박진석 감독 굉장히 그 국가대표 시절에도 꾀돌이라는 네. 별명이 있었는데 광주 FC의 우승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비진이 너무 강력했고 네. 그리고 광주 FC가 올 시즌에 19경기 연속 무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음. 중간중간에 좀 질만한 경기도 있었고 네. 못 이길 경기도 있었는데 그런 경기들을 잘 잡았어요. 예, 그리고 막판에 극적인 골로 뭐 무승부를 만들고 하면서 거기에서 한번 흐름이 탔거든요. 그냥 그 K리그 2에서 늘 독주를 하는 팀들 뭐 과거에 뭐 경남 FC 같은 팀을 보면 분명히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받쳐주는 선수들이 좋고 그리고 네. 한 번의 흐름을 탔을 때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 모든 게 맞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FC가 전 내년에도 굉장히 또 K리그 1에서도 무서운 게 얼마 전에 이제 광주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왔는데 이 선수들이 이미 일찌감치 우승 확정짓고 저는 휴가를 받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K리그 1 팀들이 다 끝날 때까지 자기들은 똑같이 훈련을 하겠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K리그 1 선수들의 사이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휴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되게 예리하고 영리하고 무서운 감독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광주 FC의 모습은 내년에도 분명히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주 FC 이제 구장도 새로 짓잖아요. 네. 네,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 되고 플레이오프 이제 준 플레이오프가 됐는데 부천이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또 근처에 있는 우리 팀이잖아요. 또 네. 인천이 또 결부되는데 네. 인천하고 부천하고는 네. 또 악연 아닌 악연 또 인연이 있거든요. 네. 부천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이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연이 있는 두 팀인데 저는 부천이 좀 미끄러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부천 같은 팀이 기세를 타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부천이 제가 알기로 마지막에 5경기 연속을 그냥 내리 이겼어요. 네. 그리고 안산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광주는 이미 승격이고 부산과 이제 안양, 부천 요 세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서 11위와 이제 맞붙는데 네. 그 11위가 인천이 안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이 와도 무섭고요. 안양이 와서 무섭고 저는 부천이 오면 또 어떻게 할까? 부산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안양, 부천이 굉장히 경계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부산은 불리합니다. 부천과 안양은 계속해서 경기를 하다가 부산하고 맞붙거든요. 네. 부산은 경기 감각이 그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체력적인 부분 우위, 이 단판에서는 절대 우위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오프를 한다면 부산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안양이나 부천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11위가 되면 안 됩니다. 인천은. 두 팀이 무섭기 때문이죠. 특히 부천이 더 무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거쳐서 어느 팀이 올라올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끝으로 우리 상주전 이제 다음 경기인데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 뭐 많은 골이 좀 터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또 상주가 워낙 또 자유롭게 경기를 하는 팀이잖아요. 네. 포지션 파괴나 또 뭐 새로운 선수의 뭐 기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무고사 선수가 한 골 정도 뭐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특히나 이제 제주전 PK 실축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사죄하는 의미로
모고사 선수의 네, 득점 1대0의 알겠습니다.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